지금 이기범 아니면 누군데? 정황 증거들 뿐이죠. 이게 대체 몇 번째? 이게 사람 죽이지? 동선이 딱 들어맞아 시간대도 그렇고 이래도 이기범이 진범이 아니야? 우리 기범을 의심하냐? 기범이 연쇄살인 용의자 맞습니다. 기범이 꼭 찾아야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사회에서 민지의 시신에서 카라멜이 발견됐을 때 다들 욕 한 번씩 하셨죠? 저도 그 부검 장면 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한 가지가 계속 걸렸어요. 범인은 어떻게 그 카라멜이 강태주한테 의미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민지가 카라멜 두 알을 강태주 손에 쥐어준 그 장면. 강성문고 앞에서 둘이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 막내 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3회에서 민지가 뇌물이에요 하면서 카라멜 건넬 때 바로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인은 강태주의 동선을 막연히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그 한 장면을 정확히 본 누군가에게서 정보가 흘러간 사람. 범인을 좁힐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이미 3회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회까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이 카라멜 떡밥을 포함해서 손수건이 어떻게 진범 손에 들어갔는지, 이기환의 동선이 왜 4회까지 비어있는지, 1회에 1초만 스쳐 지나간 한자 이름 한 줄이 가진 충격적인 모순, 그리고 4회 엔딩에서 차시영이 칼에 찔린 그 장면이 사실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1회부터 4번 돌려보면서 정리한 추리 다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5회 보실 때 디테일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드스다가 다음 회차 분석도 더 빨리 들고 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4회 시작하자마자 부검실 장면 나오죠? 저 솔직히 그 장면 보면서 욕이 절로 나왔어요. 범인은 민지를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가슴을 면도칼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민지의 몸 안에 카라멜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카라멜은 민지가 강태주한테 뇌물이라고 건넨 이 드라마에서 가장 따뜻했던 한 장면의 소품이에요. 근데 범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누구한테 무엇을 줬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즉, 이 살인범은 강태주의 동선을 보고 있던 사람이고 그에게 정확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상 시작에서 제가 막내 형사 얘기했잖아요. 민지가 카라멜을 건네던 그 순간 막내 형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건 제가 4회 보고 3회를 다시 돌려보다가 발견한 디테일인데 의외로 다들 비슷한 의심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는 막내 형사 본인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경찰 조직 안에 누군가 진범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본 누군가가 따로 있을 가능성. 좁은 동네인 강성에서 강성문고 앞이라는 장소, 누가 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을지를 5회에서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 부검 결과 듣고 강태주가 무너지는 표정. 강태주가 또 오열을 안 해요. 안 우는데 더 무너져 보여요. 또 못 지켰다는 자책이 눈동자에만 남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형사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태주는 거기서 가장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평생 원수처럼 미워해온 차시영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그 자식 꼭 잡자. 저는 이 한마디가 사회 통틀어 가장 무서운 대사라고 봅니다. 보통 형사물 주인공이라면 분노에 휩싸여 폭주할 타이밍에 강태주는 정반대로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요. 사건 해결 앞에 자기 감정을 도구로 써버리는 사람. 이게 진짜 프로파일러구나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미래 장면이 또 한 번 등판합니다. 2019년에 강태주가 수감자 이용우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와 손을 잡았던 게 결과적으로 나쁜 쪽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이 한 줄 때문에 사회 모든 사건이 좋은 결말은 없다는 전제 위에서 굴러가요. 강태주가 차시영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걸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시작한 거죠. 잔인한 연출입니다. 사회의 진짜 충격은 사실 차시영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1회부터 3회 내내 우리는 차시영을 학폭 가해자로만 봤거든요. 근데 4회 후반 칼에 찔린 차시영이 갈대밭에 쓰러져서 강태주한테 직접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진짜 친구였어요. 같이 대학 가자고 약속할 만큼. 어린 차시영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어린 강순영한테 과자도 챙겨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시영이 강태준의 집에 과자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자기 아빠 차무진과 강태주 어머니가 차 안에서 불륜관계였던 걸 목격해버려요.
거예요. 사춘기 소년이 그 장면을 본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태주가 내 이복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그게 그대로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차시영이 그러죠. 난 형제는 질색이거든. 친구면 모를까. 30년 묵은 오해가 이 한 줄에 풀려버립니다. 여기서 사회가 같이 풀어준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차시영도 사실 첩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처 자식이 형 차준영, 차시영은 둘째 부인 자식, 그리고 차시영의 친엄마도 술집 마담 출신이에요. 이걸 알고 사회를 다시 보면 차시영이라는 인물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강태주의 어머니가 술집 마담이라는 사실로 차시영이 학교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 친엄마가 똑같은 출신이었던 거예요. 차시영이 강태주를 짓밟으면서 사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었던 셈이죠.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학폭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어떤 결핍도 어떤 트라우마도 다른 사람을 짓밟을 면죄부는 못 돼요. 그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근데 사회가 진짜 한 일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까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단한 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그 벽 너머로 아무것도 안 흘렀어요. 근데 사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 하나로 그 벽에 처음으로 틈이 생깁니다. 강태주의 어머니도 차시영의 어머니도 같은 출신이었다는 사실. 두 사람 다 그 출신 때문에 평생 어딘가가 어그러져 있었다는 사실. 이 틈이 왜 중요하냐? 사회 초반에 강태주가 차시영한테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우리가 그 자식 꼭 잡자. 이 결단이 단순히 사건 해결이라는 명분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30년의 미움에 균열이 가는 무언가가 같이 작동해야 가능한 거죠. 사회는 그 균열을 만들어준 회차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단한 구도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두 사람 사이에 형사와 검사 외에도 뭔가 다른 관계의 가능성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회차. 강태주가 그 손을 내민 결정에 비로소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손수건 얘기 갑니다. 서지원이 2회에서 찍었던 그 흐릿한 사진, 모자랑 손수건으로 얼굴 가린 범인 사진. 사회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첫째, 범인이 이미 얼굴을 가렸는데 카메라 보자마자 더 가렸다. 얼굴을 얼핏만 봐도 서지원이 알아볼 수 있는 면식범이라는 뜻이죠. 둘째, 그 손수건이 강순영이 직접 자수 놓아서 딱 한 사람한테만 선물한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연인 이기범입니다. 여기에 정황 증거가 줄줄이 쌓입니다. 민지가 죽던 밤 마지막 행선지가 이기범 형제 서점이었고 이기범은 그날 밤 집에 안 들어왔고 정경호 폭행하고 도주까지 합니다. 표면만 보면 빼박 진범이에요. 근데 진짜 이기범이 범인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 드라마 12부작이에요. 사회의 진범이 잡히면 8회나 뭘 하겠어요. 이기범은 누명 쓰는 캐릭터입니다. 문제는 그 누명을 누가 씌우고 있느냐예요. 자, 이제 사회 엔딩 얘기 갑니다. 이기범이 형사들에게 쫓기며 도주하던 바로 그 시각 강성마을 인근 주택에서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집니다. 강성 연쇄살인의 7번째 피해자. 범인이 창호지를 뚫고 잠든 여자 방을 들여다보던 그 소름 돋는 연출. 보신 분들 다 등골 서늘하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기범의 알리바이가 살인사건 그 자체로 입증된 겁니다. 이기범은 무죄예요. 적어도 7번째 사건 이후로는요. 같은 밤 강순영이 범인한테 습격당합니다. 다행히 차시영이 발견하면서 강순영은 살아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 화면 향해 욕했습니다. 작가님, 차시영은 죽이지 마세요. 진짜 그랬어요. 사회 초반까지만 해도 차시영을 가장 미워했는데 한 해 안에 이 캐릭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엔딩에 칼 꽂아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사회 보고 나서 저는 1회를 다시 돌려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있어요. 2019년 시점에서 강태주가 만나는 수감자 이용우. 1회에 강태주가 보던 종이 파일 표지에 한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이 캡처입니다. 한글로는 분명히 이용우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한자 이름이 같이 적혀 있거든요. 첫 글자는 이, 명백한 이시성. 그런데 나머지 두 글자가 문제예요.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 이용우를 한자로 쓰면 보통 용우나 용우 같은 조합이 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화면에 적혀 있는 건 다른 한자입니다. 기환, 일어날 기, 벼슬 환. 이걸 한국어로 다시 읽으면 이용우가 아니라 이기환으로밖에 안 읽힙니다. 네, 강성문고 사장 이기환과 완전히 똑같은 이름이에요. 한국 소품팀이 인물 이름 한자를 헷갈렸을 리는 없잖아요. 작가가 1초짜리 화면에 던져둔 거대한 떡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능성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하나, 이기환이 후에 이용우로 개명했다. 둘, 진짜 진범은 이기환이고 이용우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덮어씌운 또 하나의 허수아비다. 이기환이 동생 이기범의 손수건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 들어 이기환의 동선이 거의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놓고 보면 이기범이 누명 쓰는 흐름은 친형이 만들어낸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기환의 평온한 미소가 사회 다시 보기 할 때마다 완전 다른 의미로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기환은 강태주랑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요. 근데 2019년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존댓말을 주고받아요. 친구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모순인데 조금 이따 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자, 아까 한자 얘기하다가 던져둔 모순 다시 짚어볼게요. 이기환과 강태주는 어릴 때부터 친구. 근데 2019년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 이 셋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모순이 풀리는 답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2019년 교도소에 있는 그 이용우는 진짜 이기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기환의 한자 이름과 신분을 도용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태주가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죠. 원래 친구인 이기환이 아니라 이기환의 신분을 빌려 입은 누군가니까. 자, 그럼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호적 기록, 수감 기록, 경찰 데이터까지 한 손에 쥐고 한 사람의 신분을 통째로 세탁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는 사람. 강성군의 정치, 경찰, 검찰을 한 가문이 다 쥐고 있어요. 아버지 차무진은 군 장성 출신 정치인, 이복형 차준영은 강성경찰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동생 차시영은 검사이자 사건 수사 책임자. 저는 이 한자 떡밥과 차씨 가문의 구도를 같이 놓고 보면서 이 드라마 제목 허수아비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범인이 위장으로 쓴 실제 허수아비, 1회 누명, 4회 이기범의 누명 같은 가짜 범인 허수아비, 그리고 한 단계 더 위에 진범 본인이 누군가의 이름을 입은 또 하나의 허수아비. 세 겹의 허수아비가 30년 동안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영상 시작에 던졌던 카라멜 떡밥 다시 꺼내볼게요. 범인은 강태주의 동선을 알던 사람이고 막내 형사가 그 카라멜 장면을 봤다고 했죠. 차시영의 형 차준영을 떠올려 보세요. 강성경찰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에요. 경찰 정보가 차준영을 거쳐 차시영한테 흐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조각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회 엔딩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강순영이 위험에 처하고 차시영이 그 자리에 도착해요. 차시영 손에는 총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차시영은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검사 차시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1에서 3회 내내 봤잖아요. 자기 이익 안 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는 사람. 정경호 폭행 사건 처리할 때도 가짜 내용 관계까지 만들어서 정치적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는데 범인을 못 맞고 칼에 찔린다? 저는 이거 전혀 안 믿어져요. 저는 차시영이 그 순간 머뭇거렸다고 봅니다. 왜? 범인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이 차시영도 차마 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형 차준영 라인의 권력자 또는 차씨 가문이 30년 동안 비호해온 누군가. 여기서 제가 좀 과한 추측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차시영이 그 자리에서 본 진범의 얼굴, 그걸 형 차준영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형, 내가 봤어.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차준영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선거가 코앞이다. 사건 덮어. 다른 놈으로 메워. 그리고 그 다른 놈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기범이었던 거예요. 손수건 단서, 무너진 알리바이,
도주 정황. 이기범을 누명 씌우기에 이렇게 좋은 그림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5회 이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짐작이 가요. 차시영이 깨어나면 이기범을 진범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게 될 겁니다. 근데 동시에 강태주를 은근히 방해하는 역할도 같이 맡게 되겠죠. 이미 사회에서 강태주의 손을 잡고 갈대밭에서 진심까지 꺼내놓은 차시영이 그 모든 걸 부정하면서 친구를 속이는 위치에 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5회 이후의 차시영이 진짜 무서운 캐릭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 위에 강태주를 올려놓고 계속 괴로워하는 인간. 사회의 갈대밭의 진심이 진짜였다면 더더욱. 근데 여기서 진짜 큰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강태주가 2019년에 면회실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다. 저는 이 말의 무게가 단순히 진범을 못 잡았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차시영이 사회 엔딩에서 갈대밭에서 진심을 꺼낸 그 순간, 이게 차시영이 처음으로 차씨 가문의 그늘에서 빠져나오려는 신호였어요. 30년 묵은 오해를 풀고 강태주의 손을 잡고 가해자 슬래시 피해자 벽 너머로 처음 진심을 꺼내 보인 그 장면이 사실은 차시영이 권력 가문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차씨 가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됩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 라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5회 이후 차시영의 운명이 두 단계로 갈 거라고 봐요. 처음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기범을 누명 씌우는데 가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갈대밭의 진심이 결국 다시 살아나서 진실 쪽으로 돌아서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차씨 가문은 차시영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매장하든 더 나아가 진짜로 사라지게 만들든. 그래서 30년 후 강태주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한 그 진짜 의미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못 지킨 민지, 누명 쓰고 죽었을 가능성이 큰 이기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진짜 친구로 돌아오려다 사라진 차시영. 세 사람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강태주가 30년 동안 안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 강태주가 갈대밭에서 차시영의 손을 잡은 그 사회 엔딩은 화해의 시작이 아니라 한 친구를 잃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게 허수아비라는 제목이 짊어진 진짜 무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서 5회에서 꼭 챙겨봐야 할 거 알려드릴게요. 첫째, 차시영의 생사. 작가님, 제발. 그리고 깨어났을 때 차시영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저는 일단 가족 라인 쪽에 굴복하는 그림에 한 표 겁니다. 이기범 누명에 가담하면서 그러나 강태주 앞에서는 친구인 척. 이중적인 차시영이 5회의 핵심이 될 거예요. 둘째, 이기범의 운명. 이기범이 무죄라는 걸 우리는 7번째 살인으로 알지만 드라마 속 형사들은 모를 가능성이 커요. 누명 쓰고 고문당하다 죽을 가능성.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강태주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한 의미가 어쩌면 동생의 사랑하는 사람조차 못 지킨 죄책감일 수 있어요. 셋째, 손수건의 진짜 경로. 가족이 가져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손수건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 형 이기환이거든요. 넷째, 차시영을 통한 강태주 방해 신호. 5회부터 차시영이 강태주의 수사를 은근히 막거나 이기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장면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차시영이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표정, 강태주를 정면으로 못 보는 시선, 이런 디테일들이 5회 이후 차시영의 진짜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단서가 될 겁니다. 다섯째, 차씨 가문의 균열. 차시영이 칼에 찔린 사건이 가족 내 권력 구도를 어떻게 흔들지, 본처 자식 차준영과 첩자식 차시영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버지 차무진이 어떻게 움직일지, 선거가 코앞이라는 시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잡고 5회 보시면 재미가 진짜 2배가 될 거예요. 이 드라마가 다른 형사물과 진짜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범인이 누구냐를 묻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인을 왜 못 잡았는지를 묻는 드라마예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결국 진범이 자백하기 전까지 무고한 사람 20명 넘게 누명을 썼어요. 허수아비는 그 비극의 구조를 정면으로 들여다봐요. 누가 허수아비를 만들었는지, 누가 진실을 묻었는지, 30년 후에 강태주가 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는지. 저는 사회 보고 나서 이 드라마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한 시대에 대한 무거운 추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지의 카라멜이 시신 안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가
우리가 느낀 그 분노, 그게 30년 전에 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온 감정이랑 같은 거잖아요. 드라마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잔인하게 시작한 거예요. 5회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어린이날이라 정상방송 여부가 살짝 걱정이긴 한데 ENA 본방, KT 지니TV, 티빙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드스타는 일주일 내내 1회부터 다시 돌려보면서 또 다른 떡밥 발견하는 대로 영상으로 들고 올게요. 여러분의 5회 추리는 어떠세요? 이기환의 신분을 빌려 쓴 진짜 진범은 누구일지, 차씨 가문이 어디까지 손을 댔을지, 그리고 5회 이후 차시영이 어느 쪽에 설지 댓글에 여러분 생각 적어주세요. 드스타가 다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